더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다시금 여당 내 갈등설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봉합이냐 후폭풍이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지켜봤고 결국에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한 부분이 여실히 좀 드러난 부분이 있고 정청래 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좀 전해주시죠.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상 전에 대표단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대표단 측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안이 나왔는지를 잘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부덕에 소치를 하면서 모든 것은 제 탓이다라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합의안은 파기가 됐고 저희가 추진했던 원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한 수정안을 3대 특검법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 해당 충돌과 갈등설은 일단락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지금 그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대표단에서 좀 미진했다.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실 두 사람 이제 갈등이 봉합된 것 같지 않고요. 사람 관계는 신뢰는 한번 깨지면 사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상 과정이나 혹은 그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협상단이 충분히 당 지도부, 또 특검, 법사위, 대통령실까지도 전부 두루두루 이제 소통을 해서 그런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국민 약속을 사실은 파기한 그런 셈이 되는 것인데 지금 드러난 것은 민주당 내의 극렬,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국회의 여야 협상은 원내대표가 사령탑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물론 직접 다 헌법기관으로서 직접 투표로 뽑히지만 그러나 국회 운영은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아주 극단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세력들이 문자 폭탄하거나 협박 공갈을 해서 압박을 해서 어떤 합의를 뒤집는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대단히 훼손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다라고 이제 추정하기로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말로 지금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두 사람의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회복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들 때문에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덕에 소치고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의원 측에서 공개 사과 이후에도 몸을 낮춰서 공개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 깨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몸을 낮추면서까지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합의를 깬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판을 저희는 달게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협상이 이루어졌던 배경을 보면 결국에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금융감독원을 분리시키는 내용은 정무위원회에서 상의되게 되는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검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강경파의 몇몇의 발언과 그리고 당원들의 문자 폭탄 때문에 이 부분들을 뒤집었다고 말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내란과 이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 부분에 정확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의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적으로 저렇게 반발하지 않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문제가 됐을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요 비슷한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번 여야 합의 파기는 단지 서로 손발이 잘 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또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하게 기자회견장에서 늘어놓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 지도부는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이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것은 저도 이제 그 현역 의원으로서 활동해봤지만 대통령실과 소통하지 않고 어떤 합의를 끌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만일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저게 합의가 됐고 발표가 됐다면 정무수석 잘라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이 내란과 관련, 특검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정부조직법과 맞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식에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로 봐서는 본인들이 공약하고 국정과제를 추려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기구를 재정비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걸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미 지금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사법기관에서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번에 그 협상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 측의 의견을 물어서 특검의 답변이 지금 주어진 기간에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특검의 지금 활동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야당에서 반발하는 것은 이 내란 특검, 3특검을 통해서 이 정국을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초기 전국을 원하는 대로 끌어가고자 하는 이런 폭주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몰랐다고 또 정청래 대표도 몰랐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그 전 의원께서는 협상단이 여기저기 소통을 하고 나서 이제 협상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은 왜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협상 과정을 공유하는 부분에서 구체적 내용들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검법의 어떠한 부분들을 인용해서 합의를 했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특검의 시간과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과 인력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축소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일정 시간을 두고 협상 안들을 논의했다면 아마 협상안들이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협상을 좀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 몰랐다고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 내용까지 대통령께서 입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을 이미 지나간 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또다시 불법 비상훈 개헌과 내란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예. 과거에 전두환 군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기관과 인력 부분은 충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 공개 사과라고 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는 또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네. 뭔가 둘 사이에 합의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파기된 그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과정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공유를 했느냐의 여부는 정청래 원내대표는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고 공개적으로 아예 몰랐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사실상 훼손이 된 것이죠. 예. 그러나 해당 부분들은 정청래 대표가 인정을 했고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 뭐 저는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그런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당 총재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여야 간의 합의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또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특검, 더 센 특검과 또 이 정부조직법 이것을 주고받고 한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국회의 영역이다. 당의 영역이다. 그래서 당정 분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하여튼 참담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말 고심 끝에 서로 합의를 한 것을 그리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발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뒤바꾼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그러니까 합의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당정 간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뭐 민주당 내에서의 소통의 문제가 드러난 그런 단적인 사안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 또 드러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 개혁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본적인 틀이 마련이 됐으니 감정 빼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장경태 의원은 조금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보안 수사권이 2차적 수사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검찰청 내의 수사관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고요. 다른 생각을 굉장히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대통령께서도 뭐 정확하게 다 모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또 개혁 의지는 충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장경태 의원은 직접적으로 이제 지금 본인이 강도 높게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비유적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구더기와 장독을 비유로 들었는데 그럼 이 장독이 보안 수사권에 해당하는 겁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그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 수사 기소 분리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는 저는 명백히 인지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도 수사 기소 분리해서 보안 수사를 검찰에게 주는 것은 지금
보안 수사 명목으로 모든 수사를 하는 것과 예.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사안을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적으로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수사 기소 분리를 넘어서 이제 보안 수사권도 저는 충분히 분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추석 전에 지금 이제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까지는 지금 법으로 지금 해서 예.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나누는 이 엄청난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후유증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는 이제 법상으로는 정해놨으니까 나머지는 실제로 집행하는 그 정부에서 좀 치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1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뭐 보안 수사권이든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든 간에 조금 후유증이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보자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예. 결국 그 보완하는 것은 정부가 그 시행령이나 혹은 지침이나 이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국회가 권한을 넘어서서 자꾸 관여하는 것은 저는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정부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법 만들어서 틀을 흔들어 놓고 그 후유증이나 피해는 그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화두를 던진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1년의 기간 동안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내란 재판부와 관련한 답변도 좀 했습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 이게 왜 위헌이냐,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야당 측에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할 위치에 있는지 저는 아주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대통령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말씀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이나 대부분 법조계에서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마련한 내란 특별재판부를 보면 실제로 국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데서 추천한 법관 예. 또 그 사법부에 벗어나 있는 대한변협 이런 데서 법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에 앉히는 것은 법관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아주 심대하게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사이 그 전에도 지금 뭐 전현희 의원이나 이런 몇몇 분들은 직위원 판사를 예. 바꾸면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아주 정략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해온 것을 보면 이게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특검에 관해서는 특검 그리고 이 소위 계엄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특검에서 결국은 내란으로 몰고 가고 그 결론도 이 특별재판부에서 반드시 내란으로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답정너 재판을 원하는 그런 입장을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나친 발언이고요. 그 위헌 여부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시고 오늘 그 전국 법원장 회의가 네. 있거든요. 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뭐 사법 개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예, 보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인 저희도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법관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청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위헌
논란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애초에 헌법에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고 만약에 법안에서 헌법에서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관을 앉히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 되겠죠. 그러나 특별재판부와 관련돼서는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특별재판부의 재판관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한 오늘 가지만 좀 네. 추가하면요. 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게 위헌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게 실제로 위헌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선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는 지금 사실상 민주당 인사, 친여 인사들로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해도 결과는 위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대장동 특별재판부도 나올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예. 그러면 거기에 다 대장동 관련된 또 친여 인사들을 재판관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 다 무죄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부가 아주 심대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재판소나 법관들의 이런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뭐 정치적 편향성을 따질 거였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도 반반이 나왔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차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제로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도를 누가 떨어뜨냐? 민주당이 비판한다고 해서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아주 빠른 판단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승자박으로 대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논란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향적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 내용들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는 지적의 근거가 하나는 지기현 판사가 영장을 나중에 기각하고 석방시켰다 윤 전 대통령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 것이거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당시에 선거법을 이재명 당시의 당대표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수한 것도 원하는 그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거야말로 이중적인 잣대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법부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고 그걸 근거로 드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야가 전격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이 불과 하루도 안 돼 폐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내 갈등도 표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진실 규명과 정부 조직법 개편을 맞바꿀 수는 없다며 사실상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더 센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올린 글입니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걸 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강성당원들의 항의 문자와 18원 후원금까지 반발이 거세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는 아니었다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핵심은 기간 연장이라며 본인이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안을 뒤집었다, 휴지 조각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용산의 뜻으로 만든 합의안에 정청래 대표가 제동을 건 게 아닌지 이른바 명청대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회견에서 먼저 특검법을 언급하며 내란 진상규명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런 협상 과정에 잡음을 놓고 당내 투톱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애둘러 응하는 껄끄러운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당대표께서 우리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께 본인의 부덕에 소치라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건데 일단은 봉합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잡음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면서 정 대표가 소집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 핵심인 기간 연장이 빠져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SNS에 그동안 당 지도부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매끄럽지 않은 과정에 대해 부덕에 소치라면서 당원과 국민, 의원들께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느냐며 거듭 당 지도부와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약 6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증언폭을 줄이고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강성 당원들은 원내 지도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문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정 대표 역시 협상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격노하며 재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원내 지도부는 야당과 협의하기 전 정 대표와도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는 입장입니다.